역행자를 다룬 전 영상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전부 알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여기 링크를 남겨둘 테니 안 보셨으면 꼭 보고 시청해주세요. 자의식, 정체성, 유전자 이들이 더 이상 우리 앞길을 막지 않으니 우리는 역행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주인공 미도리아는 강력한 힘인 원포오를 전수받지만 신체 조건이 미흡해서 그 힘을 온전히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역행자의 힘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몸을 만들어두면 그 다음에는 근육이 빠져도 근육이 쉽게 돌아옵니다. 머슬 메모리 덕분이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한번 최적화를 해두면 평생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뇌는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에 걸쳐 지능이 올라가는데 이 지능 상승 곡선은 복리의 형태를 띠어서 뇌의 지능을 키우면 키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지능이 높아집니다. 뇌 최적화는 3개의 전략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2E 전략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2E 전략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읽고 2E 전략과 운동 시작하기만 가져가도 크게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2E 전략이란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작가는 2E 전략을 실행하는 20대 초반의 2년 동안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 2시간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안 했다 합니다. 하루 2시간이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상위 10%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쉬워 보이나요? 역행자라는 거창한 왕좌에 앉기에는 방법이 너무나도 단순한가요? 작가는 이래서 인생이 참 쉽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쉽고 확실하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직접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또는 제 영상을 보고 2년 동안 매일 2시간씩 책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 적게 일주일에 2번씩 2년은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2단계는 오목 이론입니다. 오목을 둘 때는 항상 두수, 세수, 이후의 수까지 생각하면서 수를 둬야 하듯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선 미래를 위한 수를 두어야 합니다. 책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를 알고도 읽기 힘든 이유는 그 효과가 초장기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전자 오작동 이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장기적인 수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입을 모아 돈은 처음에 거의 모이지 않지만 한번 벌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 든 초장기적인 수들이 뒤로 갈수록 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경우 이 전략이 첫 묘수가 되어 상담을 통한 월 3천의 수익으로 이어졌고 또 그 수가 마케팅을 이해하는 사업으로 이어졌고 또 그 수는 유튜브로 또 그 수는 인재 고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목을 두듯이 당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수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을 위한 수는 지금 당장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돈을 버는 것이겠죠. 미래를 위한 수는 만약에 내가 주말까지 일을 하고 있다면 주말에는 나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세미나를 찾아가던가 공부를 하는 게 장기적인 수에 해당합니다. 3단계는 뇌 증폭입니다. 우리의 뇌는 게을러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극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던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해보거나 안 가본 길을 걸어보면 뇌는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활성화시킵니다. 작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길 권합니다.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봅시다. 그런 용기들이 우리의 뇌를 성장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역행자의 지식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버 이론. 한 연구에서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누고 누가 제일 성공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세 분류는 각각 기버, 테이커, 내처입니다. 기버는 주변에 막 퍼주는 사람입니다. 테이커는 딱 그 반대로 남에게 받고자 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처는 둘의 중간에 있는 분류로 기빙과 테이킹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분류입니다. 이 세 분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까요? 아쉽게도 기버입니다. 우리가 흔히 호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기버죠. 그러면 반면 누가 제일 성공할까요? 이 역시 기버입니다. 남에게 인색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밥값 10만원으로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건
남는 투자가 아닐까요? 작가의 글을 읽고 고맙다며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한 사람들이 2020년 4월 당시 4명이나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합니다. 사람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사람들은 자산의 10%를 늘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주식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과 돈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확률에 의거해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의식, 정체성, 유전자의 눈이 가려져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실패하는 것도 내가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상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졌으니까 이번에는 이길 거라고 착각합니다. 감정에 휘말려서 화가 나서 올인을 박는 오류도 범하죠. 인생의 선택은 마치 포커 게임입니다. 100%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5%라도 성공 확률이 높은 선택을 반복해서 결정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장인 정신을 역행해야 합니다. 무언가에 몰두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기술을 전수받아 지키는 장인들, 그분들은 존경스럽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장장이가 가문 대대로 대장장이였고 농부는 가문 대대로 농부였죠. 그 유전자가 인간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럭저럭한 그림 실력에다가 그럭저럭한 편집 능력, 또 그럭저럭한 입담과 그럭저럭한 마케팅 센스로 대성공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깊은 장인 정신보다는 넓고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럭저럭 알만한 능력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작가가 추천하는 능력은 블로그 마케팅, 디자인 기술, 동영상 편집 기술, PDF 책 제작과 판매, 프로그래밍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장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입니다. 이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돈을 벌 차례다. 앞서 말한 기본기가 없다면 아무리 돈 버는 방법론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 자의식이 방해하고 지식을 습득할 지능이 안 받쳐주며 유전자의 오작동에 속아 반복적으로 확률 게임에서 실패할 테니까 이제 모든 기초 근육을 갖췄다면 실전에 돌입할 차례다. 작가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사업을 하고 투자를 알아야 한다 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 병사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전투에 나가는 것이 투자고 그 병사인 돈을 모으는 방법이 사업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만듭니다. 고객을 편하게 해주거나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이 둘이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일, 예를 들어 운동기구와 같은 특수 이사를 대신해주는 일이 고객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일, 예를 들어 유튜브로 재밌는 컨텐츠를 올리는 것이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작가는 누구나 상대방을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큰 돈을 벌 정도로 상대방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작가는 시장에는 초보의 도움조차 절실한 왕초보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작가가 추천하는 사업 아이템으로는 특수 이사 및 조립 출장 서비스, 변기 뚫어주기 출장 서비스, 잠긴 문 열어주기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누구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죠. 위의 사업 아이템을 듣고 뭐야 이런 귀찮고 더러운 아이템들은 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작가는 말합니다. 아직 자의식과 정체성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이 책이 출간된 지 꽤 된 책이라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이 상용화되어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작가의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본 아이템이 있는데 엄청 초보적인 헬린이를 위한 PT입니다. PT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PT 트레이너들은 헬린이들이 아직 받아들이기는 힘든 고급 정보들을 알고 있죠. 초등학생 미술을 가르치는데 대학 교수님이 나서지는 않듯이 인력이 아깝다 생각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저도 운동에 대해 많은 건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같이 다니면서 알려줬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보고 있고요. 심화 과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물론 필요할 테지만 몇십만원 하는 PT 값에 두려워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미숙하게나마 운동을 시작하는 게 낫다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처음에 운동 습관을 잡고 기본적인 운동기구 사용법 정도는 헬스를 반년만 한 사람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생초보 헬린이들을 위한 아마추어 운동가들이 싼 가격에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저도 흥미 유발보다는 정보 전달 위주로 영상을 만든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이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수월하게 읽히실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이 책 덕분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